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4학기째인데요. 오늘 렉처 리사이트를 하게 된 반주전공 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거 말고 그 다음 장에 네, 일단 주제가 브람스입니다. 제가 부르는 브람스인데요. 브람스의 후기 작품을 가지고 리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렉처 리사이트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깊은 내면과 신앙, 그 다음에 화성이 단단함으로 공유돼서 그 심층적으로 되게 단단함을 나타내는 묘사를 저는 이제 나타내고 싶어서 렉처 리사이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그럼 브람스 이 연주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음악적 연구를 통해서 실제 연주를 결합한 발표 형식으로 제가 이 연주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음악의 완성도도 높여줄 수 있고 또한 솔리스트들의 이제 음악적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유연하게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렉처 리사이틀에 준비를 하면서 목적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말고요. 브람스의 생애와 시 세계라는 네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예. 제가 준비한 작곡가는 일단 1833년도에 태어나서 1897년도에 죽음을 맞이한 브람스인데요.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요. 일단 1897년도에 빈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어떻게 보면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이죠. 그때 당시 때 슈만도 있었고요. 뭐 쇼팽도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브람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하나 베토벤의 고전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깊은 낭만적 감성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음악적으로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곡가들이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시를 가지고 많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람스도 똑같이 시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그 시 세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200여 곡의 예술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슈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시의 영향을 또 시를 만들 때 어떤 그 시인을 가지고 작곡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크로트, 그다음 두 번째는 게로크 디오머, 세 번째는 제쿠먼 아이엔도르프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보면은 아이엔도르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클라우드 그로트의 OP 105번을 가지고 일단 이따가 연주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민요적 서정적인 시를 되게 즐겨 했고요. 또한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고독이나 죽음, 사랑의 주제를 통해서 인간 실존의 보편적 감성을 많이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말년에는 브람스가 죽음과 체념이라는 실존적 주제가 더욱 심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제일 많이 표현했다고 저는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말한 거에 거의 똑같은데요.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OP105 같은 경우에는 민요적과 서정적인 사색이 공존했다면, 이따가 제가 연주할 OP121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10년 전에 작곡을 한 거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초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초기 표현주의적 어법을 사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찰하면서 작곡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터워요, 화성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연주를 두 곡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OP105 같은 경우에는요, 내면적 성찰과 서정성이 드러난 작품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이었고, 일단 그 당시 때 언어랑 선율이 조금 일체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클라우스 그로트 시인의 시에 많은 곡을 붙였다고 하고요. 그 당시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회상을 가지고 정서를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목소리는 억지로 이제 기교를 부릴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서정적으로 들리게 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거의 전체적으로 문학적인 특징이 시냇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처럼 가느다란 그런 라인들이 조금 있었고요. OP121 같은 경우에는 1896년도에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때 브람스가 가난 말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하고 영혼이랑 그거를 철학적으로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5와 121의 다른 점은 105는 서정적이지만 121 같은 경우는 철학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게 문학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낭만주의를 초월한 초기 표현주의적 어법을 예시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되게 많이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이제 단순한 낭만적 서정을 넘어서 이제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고독과 죽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존주의에 되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기 표현주의적 어법을 예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때는 반응계적 진행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를 가지고 화성을 두껍게 만든 그런 작곡가라고 합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제목을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연주할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목이 브람스 후기 가곡 OP105, OP120에 나타난 정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정서적 변화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05와 121은 아주 많이 다른데요. 105 같은 경우는 서정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121 같은 경우는 화성이 되게 두터우며 죽음이 마지막을 나타내 그 마지막 시기에 작곡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목을 정서적 변화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좀 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브람스가 말년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작곡을 많이 다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죽음이라도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풍부한 감정의 변화를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서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표현으로 인해서 청중들한테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정서적 변화를 중심으로라고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좀 짧게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와 중기와 후기의 작품이 세계가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텍스트랑 많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요적이에요. 우리나라 나라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요적이 조금 단순하게 간결하게 반주 기법을 좀 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피 3번의 1, 1853년도에 작곡을 했던 변치 않는 사랑의 제목을 가진 사랑의 신이라는 걸 작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초기 작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민요의 정서가 같이 포함이 되면서 하지만 절제됐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네, 중기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게 1860년도에서 70년대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텍스트를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가지고 도입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글이 들어가는 거고 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색적일 수도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글로써 온유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주 부분이 되게 치밀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는 오피 43회 다시 1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오피 47까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후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말기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10년 전에 작곡을 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초월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초월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초기와 중기 때는 얇은 가느다란 텍스처와 민요적인 걸 했다면 죽음이 가까우니까 나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 화성으로 많이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세계가 너무 확고했고 이 철학적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예를 들자면 고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체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읊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화성으로 깊게 작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기 작품을 보면은 확실히 초기와 중기에 비해서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성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죽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람스가 많은 감정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는 확실히 브람스의 곡의 특징은 좀 확연하게 다른 작곡가들도 그랬지만 브람스가 조금 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자면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민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리랑이 있다고 하듯이 독일도 민요라는 그 우리나라 나의 나라에 만의 그런 특유의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라인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브람스가 낭만주의 시대 때 정교하게 요리를 해서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게 한 1840년도에 슈만이 살아있을 때 그 정도 그 시기 때 인간의 내면에 복잡한 심경을 민요의 가벼움과 그 슈만의 복잡한 내면을 좀 섞어서 작곡을 해서 감정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보다. 그래서 선율이 엄청나게 길고 가늘게 되는 작곡을 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제가 제목을 구조적 견고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조적 견고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겉은 되게 탄탄해요. 라인 자체가. 그래서 정교하게 지어진 어떻게 보면은 하우스, 집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목을 구조적 견고함이라고 짓게 됐고요. 그런 내면적 고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때는 대입법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빈틈없는 화성학적인 거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 나중에 제가 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랄 형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바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브람스가 코랄 형식으로 작곡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제가 또 뒤쪽으로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또 기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중기 시대 때 이상하게 브람스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서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또 거기에서도 중기 시대 때도 절제미라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후기가 가기 전까지 초기와 중기는 계속해서 감정을 드러나긴 하지만 브람스가 절제를 할 수 있는 작곡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후기 때 제가 여기다 제목을 압축미와 영적 초월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압축미라는 게 뭐냐면요. 초기 때는 슈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레이징이 되게 길고 가늘었는데 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브람스가 짧은 모티브를 가지고 4마디씩 잘라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후기가 오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굳이 멜로디를 내가 길게 한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상대 청중들한테 나의 그런 감정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마디씩 잘라서 짧게 모티브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결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대신에 4마디를 작곡을 했지만 거기 안에 화성이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OP 121의 연주를 보시면 맨 앞에 확실히 화성이 간단한 2마디의 멜로디 라인과 같이 나가는데도 화성이 탑노트랑 이 2마디가 엄청 꽉 차게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절제를 이렇게 압축미를 해도 나는 단단하게 화성에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해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철학이 있다 라는 거를 많이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브람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텍스트로 성찰을 해서 독백을 나타냈고 내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난 이 2가지를 후기 때 많이 나타냈다고 하더라고 브람스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주를 하는 걸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후기 작품이 탑노트와 그 짧은 모티브가 같이 나가는데도 짧지만 단단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화성이 꽉 찬 느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도 짧게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곡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 때는 클라라 슈만이 최장음으로 말기를 선언을 받았을 때요. 근데 그때가 1896년도였어요. 그때 자신의 죽음도 가까워졌을 때 클라라도 최장음으로 말기의 선언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빛이 꺼졌을 때 내가 진짜 나도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데 클라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꺼져버린 듯한 고독인 것 같아요.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이. 그래서 그 체념하는 거를 작곡으로 체념도 하고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1개의 코랄 전주고 OP 122 그 다음에 121의 연주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5번은 일단 패스하고요. 여기서 뭐 어차피 105번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세속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녀 간의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랑과 배신과 상처고요. 어떻게 보면 OP 121이 그 표현이 넘어선 확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브람스가 많이 탐구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담았던 작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라라가 죽고 코랄 전주곡 음악적인 거는 나의 유언과도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순수한 이 평화가 되는구나. 내가 막 정말 힘들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보다 내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내 순수한 마음이 이게 오는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체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면적 승화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정리한 거고요. 외부적 요인은 결국에는 클라라가의 죽음이고요. 죽음을 예언한 거고요. 내면적 승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내면적인 게 내가 클라라를 처음에 사랑했을 때 세속적인 배신, 상처 이런 여인에 대한 거고 120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탐구를 하고 내가 죽음을 가지고 내가 체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분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냈다는 걸 제가 정리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연주할 게 OP 105번이거든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속적인 거거든요. 이 멜로디엔 GS 미르라는 선율처럼 내게 다가오는 곡이라는 곡의 제목인데요. 이건 1886년도에 작곡을 했고요. A 메이저의 조성을 가졌고요. 이 곡이 아까 제가 처음에 초기 말했던 시인 클라우스 그로트라는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작품이 되게 선율이 가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때 당시 때는 브람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감정들을 가느다란 선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개처럼 살에서 버린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는 화자의 쓸쓸함이 묻어난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절제미가 있고 시적인 정서가 아주 아름답게 결합됐기 때문에 밑에 반주 스타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길게 가늘고 끝까지 쉼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반주 스타일이 물 흐르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브람스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곡의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산화음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분산화음 같은 경우에는 화성을 한 번에 동시에 울리지 않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분산화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다 이런 반주 스타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악보를 다 캡처하진 않고요. 앞에 부분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이따가 제가 연주를 했을 때 그 선율이 서정적이라는 게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악보는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말 라이처 빌트 메인 슈름머라는 나의 잠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는 서정적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백을 했는데 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뭐 죽음하고 아직은 가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정도라고 저는 사실 인식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밑에 베이스를 보시면 점사분음표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밑에 싱코페이션은 아닌데 맨 처음에 점사분음표가 나오고 그 사이에 내성 안에 있는 음들이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확실히 가슴이 아프고 맥박이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프니까 맥박이 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 왼손이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맥박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맥박이 막 크게 떨리는 것보다는 불규칙하게 떨리기 때문에 점사분음표 안에 그 안에 화성을 살짝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곡은 C샵 마이너의 곡으로서요. 보면은 랑장 온도 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뜻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느리게지만 근데 숨결이 잦아들게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사분음표의 밑에 나의 맥박의 가쁜 숨소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노래를 숨결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 같은 경우에 싱코페이션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왜 앞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라인을 점사분음표로 나갔다가 왜 뒤에는 싱코페이션으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싱코페이션이 뒷박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브람스가 이런 패턴 정말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후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지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법들이 다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진행이 밑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위에서는 싱코페이션을 하고 밑에서는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고 다시 똑같은 기법들이 지금 계속 4마디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올까 아니면 안 올까라는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싱코페이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곡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브람스는 후기 작품 때 이런 내면적 긴장 기법,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의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연주를 들어보시면 밑에서부터 이제 싱코페이션이 조금씩 어디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그게 가사가 보면은 맨 위에 니만트 바스트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und offenes Tür라고 하는데요. 너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그 부분이 이제 애타게 화자를 이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싱코페이션을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연주를 들어보시면 저 가사를 나중에 이따가 들어봤을 때 저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곡을 넘어갈게요. 네, 지금 3번에 보면은 클라제라고 이게 유절 가곡이거든요. 3절까지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거는 가사가 다 달라요. 가사가 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내면의 세계겠죠. 내면으로 자기의 이제 스타일을 이제 작곡을 한 거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독일 민요에 기반한 3절 유절 가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는 계속 반복이 돼요. 멜로디는 반복이 되는데 가사가 달라요. 가사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내면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깊이 있게 가사를 조절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연주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은 이별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덤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 이별을 통해서 드디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표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짝의 싱코페이션이 또 들어가거든요. 브람스의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2절 같은 경우에는 배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주 스타일이 강하기보다는 화성을 좀 더 꾹꾹 많이 좀 단단하게 눌러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텐션을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승화시킬 수도 없고 내 걸로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운명에 대한 체념인 거죠. 체념을 하다 보니까 이 긴장감이 맨 처음에는 너무 떨렸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내가 이 이별을 내가 붙잡는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을 그런 식으로 반주 기법을 들으시면은 확실히 확연하게 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가 아니라 F 메이저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민요풍으로 만든 텍스트라서 그런 느낌이 마이너보다는 메이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장 보면은 여기 감칠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감칠함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답답하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때 쓰는 게 감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궁금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성이 다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왜 헤어졌을까, 아니면은 왜 내가 싫은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감칠함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렇지만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별을 이제 당했는지에 대한 감칠함이 나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직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똑같은 말하는 것처럼 묵직하게 연주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걸 체념해야 되기 때문에 1도, 4도, 5도, 결국에는 5도 진행으로 해가지고 종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엔 끝이다. 종지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정적 종지라는 게 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3절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침표를 나타내는 게 3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따가 들어보시면 여기도 분사나음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겠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은 했지만 내가 이걸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노래가 메이저긴 하지만 느낌은 마이너 같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분사나음과 감칠함이 이제 화성에 나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4번. 네, 이제 정말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제목은 아우스텐 키리호프인데요. 이게 제목은 묘지라는 곳이긴 하는데 진짜 뭐 실제 묘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날씨도 아니고요. 이걸 대부분 뭐 날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은 처음부터 도입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근데 또 시작하는 지점이 또 불협화음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C 마이너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곡은 1886년도에 작곡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메이식이라고, 빠르기가 메이식이라고, 그러니까 보통으로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배신으로 했는데 보통으로 어떻게 연주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한다고, 내가 화를 낸다고 이 연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잊어야 내가 이 아픔을 잊어야지 된다는 마음에 왠지 빠르게가 저렇게 보통으로 연주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는 날씨가 불안한 어두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잊었던 상처와의 대면을 잊고 싶었던 내면의 공간을 작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갑자기 똑같아요. 브람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 변환의 전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조성을 정말 많이 바꿔요. 조성을 왜 많이 바꾸냐면은 그만큼의 자기의 이제 감정 변화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빠르기로 아까 전에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나타냈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가 바뀌면서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화성이 돌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화성이 근데 또 가볍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여기 가사를 보시면 무덤 위에서 간들이 폭풍을 지근 듯이 잠들어 있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사를 통해서 화성을 조금 두텁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좀 템포를 늦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삶을 내려놓으면은 삶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잖아요. 그 진정이 되는 거를 브람스가 이렇게 화성을 조금 꽉 차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후기 작품은 결국엔 철학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점점점 포르테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네 마디는 정말 조용하게 고통을 잠재우고 있는 화성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브람스도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놔야겠다 라는 거를.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템포 변화가 조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인데요. 베라트라는 B 마이너의 곡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되게 조성을 보시면 되게 불안해요. 첫 시작이 못 갖춘 마디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불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심리를 예고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심리다. 베라트가 어떤 배신이잖아요. 이게 나의 이거를 나는 내 불안한 마음을 베이스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동시에 나가지 않아요. 못 갖춘 마디로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밑으로 보시면 1단계 회상이라고 나왔는데요. 보리수 나무를 떠올린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강하게 시작하진 않지만 보리수라고 나타난 게 왜 그랬을까 또 고민을 해봤었어요. 맨 앞에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왠지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감정 변화는 이제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했고 마이너로 시작을 했지만 왠지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곡의 작곡이 시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들게 됐었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첫 시작이 하여튼 강렬하게 나가진 않아요. 배신이라고 갈등해서 막 시작은 했지만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보면은 2단계에서 이제 2단계에서 배신을 언급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템포가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템포가 서서히 많이 3단계로 변하거든요. 첫 번째는
체념에서 아니 첫 번째는 과거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악상 기호가 조금 변하고 리듬이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베이스의 역할이 조금 되게 많이 중요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결국에는 배신당한 남자의 마음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간 악보는 넣지를 못했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라인이 좀 비슷해서 저기 악보를 보시면 베이스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쿵쿵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쿵짝 하고 들어가는 기법이 브람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악보를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고요. 근데 이따가 5번을 들어보시면 그냥 쿵짝 쿵짝 이런 리듬이 좀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따가 뭐 들어보시면은 그게 감정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맨 마지막에 띄워놓은 악보인데요. 그 파트가 이제 템포가 완전히 바뀌어서 극대화를 시켜요. 완전 드라마틱하게 극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화성인데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왜 이 두꺼운 화성들을 템포를 바꿔가면서 빠르게 바꿔가면서 조성까지 바꿨을까 했을 때 저는 브람스가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복잡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템포 변화와 조성 변화를 급격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반주 기법들이 조금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105번을 들으시면 확실히 브람스가 내면의 세계가 결국엔 조성이 바뀌고 맨 처음엔 선율적이었지만 첫 번째 곡은 선율적이었지만 2, 3번, 4번 그 다음에 4, 5번이 거의 격정적인데요. 거기로 가면서 화성이 두터워지고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드라마틱하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OP 122를 하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OP 122를 이게 후기 완전 마지막 브람스 죽기 전 10년 전에 죽기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비어 에르스테 게쉔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브람스가 죽기 전에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목부터가 인간과 짐승의 같은 운명.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계속 이런 짐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조성은 D 마이너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Then Escape Them When Shall We Then Be라는 인간과 짐승의 같은 운명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화성 진행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1도에서 5도에서 다시 1도로 갑니다. 그 이유가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종지 진행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피아노가 처음부터 리듬이 같고요. 멜로디 탑노트 노래 부르시는 솔리스트와 움직임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담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두 번째 갑자기 악보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시면은 화성이 촘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좁은 음역에 그러니까 좁은 음역을 좁게 시작을 해서 감정을 절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성이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패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멜로디 라인과 반주 라인이 패턴들이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이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타낸 건데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타냈을 때 맨 마지막에 진행을 보면은 되게 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사람도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전도서의 결론을 음악적으로 이제 못 받고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처음에 스타트는 같은 반복되는 저음의 진행이 된다는 거를 이따가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갑자기 변화가 돼요. 알레그로로. 그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변화거든요. 갑자기 세이타는표로 계속 라인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보면은 그래서 생명표가 정말 다양해요. 스프라잔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피아니시모도 있고 그래서 대비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불안정했어요. 화성도 불안정하고 불규칙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내가 급격히 나타내면서 패시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제 희망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패시지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이 담담함을 희망적으로 난 나가겠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곡이 끝날 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또다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브람스의 첫 번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불의와 억압을 직면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학대를 받았는데 위로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위로받지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무함인 거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함이 있을까? 내가 죽음 앞에서 문턱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그거를 여기 음악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요. 똑같이 이게 보면 아까 105번, OP 105번에 진행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쿵딱 목가춤 마디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베이스가 되게 불안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분위기가 계속해서 베이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그거죠. 인간이 겪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이게 겪는 고통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는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는 의도는 이런 식으로 가늘게 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가지고 억압받는 느낌의 라인들을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하행 진행이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행 진행을 나타냈다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나는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브람스가 많은 거가 이유를 제가 또 하나 또 설명해 드리자면 이 당시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이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선이 되게 치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되게 확실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람스가 내 이 죽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텍스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리듬 표현이 되게 자주 바뀌었고요. 그게 자주 바뀌었다는 게 결국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리듬으로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긴장감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게 표현이 확실하면은 주제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확실하고 그리고 강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퍼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를 가지고 이용을 했기도 했고 자기 내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람스가 이런 패턴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감정선을 이용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은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E 마이너인데 이건 예수 시라크셔 제41장 집회서 4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거를 직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이 죽음이 너무 쓰라리고 곧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트라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앞에 정말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레이브라고 매우 느리게 연주를 해달라는 것도 내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쓰디쓴가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매우 느리게라는 악상 기호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삶이 유연한데 내 유연한 앞에서 내 죽음이 두려움과 슬픔을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도 감칠함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반응계적 사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반응계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브람스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비통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 고통을 너네들도 좀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고통이 이렇다라는 거를 반응계적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칠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디미니시 코드라고 하잖아요. 감칠함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음악은 원래 항상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음악을 주는데 내가 감칠함을 통해서 의도적인 거예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난 죽음으로서 난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난 의도적으로 이거를 깨트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칠함을 쓰면서 내 삶은 불안하다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3번 거 오토트라는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 시기 작곡된 배경을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리자면 브람스가 63세 5월 7일 전후에 죽었거든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클라라 슈만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됐을 때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도 똑같아요. 조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계적이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반응계적이 나왔다는 건 아까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이 고통을 감칠함으로 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클라라 슈만이 곧 이제는 근데 건강이 악화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을 때 고통을 받아들일까 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이 사랑의 가치를 유언처럼 남겨보자. 어차피 클라라는 곧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이 쓰라리긴 하지만 난 이걸 사랑의 가치로 담아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응계적 진행과 감칠함으로 불안하지만 내면 안에는 사랑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번 곡에서 오토트라고 죽음을 고통스럽게 쓰라리긴 했지만요. 결국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미워도 사랑이고 좋아도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동물도 사랑하는 거고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다 모두를 사랑할 때 결국엔 찬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브람스가 삶의 고통에서 죽음의 무게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구원한다는 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엔 사랑인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곡이 마이너에서 E 플랫 메이저로 작곡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도에서 5도 진행을 하는데요. 저기 못해 보면은 E 플랫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E 플랫이 뭐냐면요. 원래는 1도가 안정적인 해결을 원하는 1도의 진행인데요. 5도 같은 경우에는요. 긴장을 하는
그러니까 긴장하는 마음을 확장시키는 게 오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를 갑자기 싱코페이션처럼 이 플랫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1도에서 5도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했지만 결국엔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을 크게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도의 진행으로 제가 봤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화성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성이 정말 많고요. 박자 변화도 정말 많아요. 항상 브람스 특징은 박자 변화가 정말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장을 넘어가 보면 또 조성이 바뀌어서 제가 중간 악보를 넣지는 않았는데요. 조성이 바뀝니다. 한번 느린 곡이 한번 느리게 아다지오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퓨 워터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건 퓨 워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1도, 4도, 5도, 1도의 정격 종지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105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때 쓰는 거라고 하는 게 정격 종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침표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람스가 마지막에 1도, 4도, 5도, 1도로 끝났다는 거는 자기를 마무리한다는 마침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이런 걸 극복을 할 테니 난 결국엔 내 결론 사랑이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전극정지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도에서 1도 넘어갈 때 되게 울림이 강해요. 그렇지만 울림은 강한데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어. 난 이 음악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박자 변화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아다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악보를 넣지는 않았는데요. 영적으로 신비를 위해서 작곡을 한 거고요. 그 신비성을 위해서 작곡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포코라는 지금 표현을 하라고 앞에 리타를 단도를 하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보면은 깊은 여운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에 나는 이런 식으로 리타 단도를 하면서 포코로 템포를 느리게 가서 다시 앞에처럼 깊은 여운을 남겨서 나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13장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율이 점차 확장은 했지만 확장을 하면서 화성이 많이 풍부해지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운이 남기는 세단 음표로 진행을 하면서 곡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는 이걸 봤을 때 코랄 진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브람스는 왜 코랄 진행을 많이 하냐면 선율이랑 화성이 하나예요. 근데 브람스 같은 경우는 화성도 단단하고 탑노트도 있고 베이스 라인도 있고 이게 정말로 바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랄 형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수직적 구조가 좀 많고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함을 나타내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화성적 구조를 많이 사용한 코랄 구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모든 지금 제가 설명했던 곡들의 공통은 결국에는 내면인 것 같아요.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브람스가 이러한 변화에 조성이 많이 바뀌지만 불안하기도 하지만 불협화음도 많지만 상처도 많지만 결국에는
화성이 단단한 코랄 진행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싱거페이션을 많이 또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가사를 적으면서 화성이 좀 아름다움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서 탑노트와 같이 솔리스트와 같이 노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렉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연주를 시작할 텐데요. 브람스의 조성이 많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많고 이런 것들을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